8장 강을 건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판자 쪽이나 부서진 배 조각에 매달려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 모래흙 강둑은 높이가 좋게 2m는 되었다. 눈앞을 막아선 강은 상류였고 왼쪽으로 하류가 흘렀다. 날이 밝아지면서 흰 털발제비 서너 마리가 강 위를 쏜살같이 날아 건너편 들판으로 가는 걸 보니 발밑 가파른 경사면에 제비들의 둥지가 있는 게 분명했다. 잠시 뒤 흰 털발제비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돌아와 토끼들 바로 아래쪽으로 모습을 감추자 새끼들이 삐삐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둑은 상류 쪽으로도 하류 쪽으로도 그다지 길게 뻗어있지 않았다. 상류 쪽으로는 숲과 강 사이로 풀로 뒤덮인 내리막길이 나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강은 끝간데 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강에는 얕은 여울이나 나무다리 하나 보이지 않았다. 발 아래쪽 강물은 깊고 잔잔했다. 왼쪽 강둑은 비스듬히 낮아져 오리나무 숲으로 이어졌는데 그 숲에서 자갈에 부딪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물길을 가로지른 가시철조망도 얼핏 보였다. 토끼들은 그 가시철조망이 고향마을 앞 시내에서 본 것 같은 철망일 거라고 생각했다. 헤이즐은 상류 쪽 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풀이 있다. 먹으러 가자. 토끼들은 둔덕을 기어내려가 물가에서 풀을 뜯기 시작했다. 강가에는 덜 자란 보랏빛 부처꽃과 개망초 풀숲이 있었는데 꽃이 피려면 2달은 더 있어야 했다. 꽃이 핀 것은 철 잃은 꼬리 조팝나무 4대그루와 머위 한 무더기 뿐이었다. 등 뒤 강둑 경사면에는 흰 털발제비 구멍이 빽빽이 뚫려 있었다. 강둑 아래 좁다란 강기슭에는 잔가지, 똥, 새털, 깨진 알, 죽은 새끼 한두 마리 등 흰 털발제비 구멍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다. 흰 털발제비들은 이제 떼지어 강 위로 날아다녔다. 헤이즐은 파이버 곁으로 다가가 풀을 뜯으면서 파이버를 일행과 떨어진 쪽으로 슬그머니 몰아갔다. 그러고는 근처에 있는 갈대밭에 얼추 몸을 숨기고 말을 꺼냈다. 파이버, 정말 강을 건너야 하는 거야? 강둑을 따라가는 게 어때? 안 돼. 우린 강을 건너서 저 들판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 너머까지. 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을 알아. 그곳은 높고 한적한 마른 땅이야. 사방이 훤히 내다 보이고 소리도 들리는 곳. 인간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곳이야. 그런 곳이라면 찾아갈 가치가 있잖아. 그럼 물론 있지. 하지만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 강 근처에는 없어. 그건 말 안 해도 알잖아. 하지만 강을 건너면 다시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우린 높은 곳에서 살아야 해. 사방이 탁 트인 꼭대기에서. 하지만 다들 더 이상 멀리 가지 않겠다고 할 것 같아. 게다가 그런 말을 하는 너부터도 지쳐서 헤엄을 못 치겠다며. 난 좀 쉬고 나면 괜찮을 거야. 문제는 핍킨이야. 아무래도 다친 것 같아. 어쩜 한나절은 여기서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좋아. 가서 의논해보자. 쉬자는데 반대하진 않겠지. 하지만 강을 건너는 건 싫어할걸. 뭔가에 겁을 먹고 놀라서 뛰어든다면 또 모를까. 두 토끼가 돌아오자 곧 비귀기 길가 덤불에서 나와 헤이즐에게 말했다. 어디 갔나 찾아다녔어. 지금 떠나려고? 헤이즐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니프리스까지 여기 있어야 돼. 좀 쉬고 나면 강을 건너 저 들판에 갈 수 있을 거야. 비귀기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블랙베리가 끼어들었다. 비귀, 네가 저쪽 들판으로 건너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오지 그러니? 이 숲이 멀리 뻗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강 건너편에선 잘 보일 거야.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알 수 있잖아. 비극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알았어. 그런 대로 일리가 있군.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까지 램블리어 강쯤 골백번이라도 건널 수 있어. 분부만 내린다면 기꺼이. 비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 발짝 만에 강으로 뛰어들어 첨벙첨벙 걷다가 잔잔하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비귀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꽃이 핀 현산 풀숲까지 헤엄쳐가서 그 질긴 줄거리 하나를 이빨로 꽉 물고 물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몸을 부르르 떨어 물기를 털어내고는 오리나무 덤불로 날쌔게 뛰어갔다. 이내 개암나무 사이로 들판을 달리는 비귀의 모습이 보였다. 헤이즐이 실버에게 말했다. 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헤이즐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스레아라를 떠올렸다.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든지 알아내주는 녀석이야. 아, 저봐. 벌써 돌아오잖아. 비귀은 들판을 달려오고 있었다. 홀리대장과 싸운 이후로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비귀은 곤두박질 치듯 강으로 뛰어들어 잔잔한 갈색 수면에 화살촉 모양의 물결을 그리며 첨벙첨벙 헤엄쳐 건너왔다. 비귀은 강기슭에 훌쩍 올라서자마자 소리쳤다. 야! 헤이즐! 내가 너라면 니프리스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당장 출발하지? 너도 그래야 할걸? 헤이즐이 물었다. 왜 그래? 숲에 커다란 개가 돌아다녀. 헤이즐은 움찔했다.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 들판에선 숲이 강 쪽으로 내리뻗은 게 보여. 그 중에는 나무 없이 탁 트인 것도 있는데 걔가 빈터를 지나가고 있지 않겠어? 사슬을 끌고 다니는 걸 보니 도망쳐 나온 게 분명해. 오소리 냄새를 쫓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쯤 그 오소리는 땅속에 있을 거야. 그놈이 숲을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슬까지 덮여 있잖아. 자, 어서 강을 건너자. 헤이즐은 난감했다. 눈앞엔 물에 흠뻑 젖고도 끄덕없이 결의의 화신처럼 강을 건너자고 고집하는 비귀이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곁에서는 파이버가 말없이 몸만 실룩거리고 있었다. 블랙베리는 비귀은 안중에도 없이 헤이즐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헤이즐은 모래밭에 웅크리고 있는 핍킨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겁에 질려 무기력하게 떨고 있는 토끼는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숲에서 흥분한 듯 짖어대는 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어치가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헤이즐은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말했다. 그럼 넌 가.
누구든 가고 싶으면 가. 난 파이버랑 핍킨이 강을 건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어. 비귀기 소리쳤다. 에런 바보 멍청이. 모두 죽일 작정이고. 우리는 헤이즐이 말을 잘랐다. 발구르지 마. 걔가 듣겠다. 그럼 좋은 의견이라도 있어? 의견? 이 판국에 의견이고 뭐고 어딨어? 헤엄을 칠 수 있는 놈은 헤엄치는 거지. 나머지는 여기 남아서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걔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순 없어. 핍키는 내가 끌어들였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하지만 네가 파이버도 끌어들인 건 아니잖아. 파이버가 늘 끌어들인 거지. 헤이즐은 그제야 깨달았다. 비귀기 성을 내고는 있지만 제 속셈만 차리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며 비귀 자신은 그다지 겁먹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키진 않았지만 헤이즐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헤이즐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블랙베리를 찾았다. 블랙베리는 강 위쪽 자갈이 많은 모래톱에 서 있었다. 블랙베리는 젖은 자갈에 앞발을 반쯤 묶고 물가에 있는 납작하고 판판한 물체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나무 조각 같았다. 헤이즐이 불렀다. 블랙베리, 잠깐 이리 와볼래? 블랙베리는 고개를 들며 자갈에서 발을 빼내고 달려와 다급하게 말했다. 헤이즐, 저건 나무판이야. 마을 위에 있던 널빤지하고 같은 거야. 기억나지? 분명히 강물에 떠내려 왔을 거야. 그렇다면 물에 뜬다는 소리야. 파이버와 핍킨을 태워서 강에 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몰라. 이해돼? 헤이즐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블랙베리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들으니 위험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그물이 한층 더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성화를 부리는 비귀, 두려움에 떠는 핍킨, 점점 다가오는 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가장 똑똑한 토끼마저 머리가 이상해지고 만 것이다. 헤이즐은 절망감을 느꼈다. 흥분한 목소리가 헤이즐의 귓전을 때렸다. 프리스라. 그래, 알겠어. 서둘러. 헤이즐, 꾸물거리지 마. 어서 핍킨을 데려와. 파이버였다. 그러자 블랙베리가 멍하니 있는 핍킨을 을러매어 일으켜서 몇 미터 떨어진 모래톱까지 절뚝절뚝 걸어가게 했다. 대황잎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나무 조각은 물가에 살짝 걸쳐 있었다. 블랙베리가 핍킨을 끌다시피 해서 널빤지에 태웠다. 핍킨이 덜덜 떨면서 몸을 웅크리자 파이버가 올라탔다. 블랙베리가 물었다. 누가 힘이 세지? 비퀵, 실버, 미러. 아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모두 얼떨떨하고 미심쩍어하며 웅크리고 앉아만 있었다. 블랙베리가 널빤지 밑에 코를 박고 들어 올려 밀자 널빤지가 기우뚱거렸다. 핍킨은 비명을 지르고 파이버는 발톱을 세워 바닥에 찰싹 달라붙었다. 널빤지는 곧 수평을 되찾아 꼼짝 않고 웅크린 토끼 2마리를 태우고 2미터쯤 떠내려갔다. 나무판이 서서히 빙그르르 돌자 두 토끼는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댄더라이언이 말했다. 프리스라! 물 위에 떠있잖아! 왜 가라앉지 않지? 블랙베리가 말했다.
쟤들은 물에 뜨는 나무판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알겠어? 이제 우리는 헤엄쳐서 건너자. 헤이즐, 출발할까? 지난 몇 분 동안 헤이즐은 그야말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비극에 비웃는 듯한 성화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그저 파이버와 핍킨과 생사를 함께하겠다고 큰 소리만 쳤다. 지금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블랙베리가 자기한테 지도자다운 모습을 바란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헤이즐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헤엄쳐! 모두 헤엄쳐! 헤이즐은 친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댄더라이언은 다른 박질하듯이 빠르고 수월하게 헤엄을 쳤다. 실버는 역시 힘이 좋았다. 다른 토끼들도 그럭저럭 헤엄쳐 갔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건너편 기슭에 닿는 것을 보고 헤이즐도 강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털 속으로 스며들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를 물속에 넣을 때마다 강바닥에 자갈 위로 흐르는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헤이즐은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고 어설프게 물을 헤치면서 현산 풀숲 쪽으로 다가갔다. 헤이즐은 기슭에 기어오른 뒤 오리나무 숲속에 있는 친구들을 둘러보고 물었다. 비귀근? 블랙베리가 이빨을 덜덜 떨면서 대답했다. 네, 뒤에. 비귀근 아직도 강 건너편에서 널빤지에 머리를 들이대고 뒷발로 힘껏 물을 차면서 널빤지를 밀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 비귀근 숨막히는 듯 재빨리 말하고는 가라앉았다. 그러고는 다시 떠올라 머리로 널빤지 뒤쪽을 밀었다. 그 상태에서 뒷발로 물을 차며 힘겹게 나아가자 널빤지는 기우뚱거리면서 서서히 강을 건너 이쪽 기슭에 닿았다. 파이버가 핍킨을 땅 위로 밀어내려 주자 비귀기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면서 두 토끼 옆으로 올라와 말했다. 블랙베리가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알겠던데? 하지만 막상 물속에서 밀려니까 힘들더라.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춥다. 자, 가자. 토끼들은 서둘러 오리나무 숲을 지나 들판으로 올라가 산울타리에 숨었다. 그때까지도 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토끼들은 블랙베리가 뗏목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금방 잊어버렸다. 하지만 파이버는 산울타리의 인목 줄기에 기대고 있는 블랙베리한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네가 핍킨하고 나를 구해주었어. 핍킨은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지만 난 알아. 블랙베리가 대답했다. 그래, 그건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어. 꼭 기억해 두자. 언젠간 요긴하게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